어머니, 어차피 김치 담가 주시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게 10포기든 20포기든 무슨 상관이에요? 그리고 그 김치 저희를 위해서 담그신 거잖아요. 제가 친정엄마 준 것이 그게 크게 잘못한 거예요? 매달 용돈도 드리는데 어머니, 그 정도도 못하세요? 제 며느리가 제 앞에서 한 말입니다. 70살 시어머니한테요. 도와준다고 약속해놓고 놀이공원 가서 놀고 70살 노인 혼자 허리 아픈 걸 참고 김장 20포기 담갔는데 그걸 친정에 다 갖다 주고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게다가 친정 어머니한테는 자기가 직접 담갔다고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제 남은 인생을 위한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지금부터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엄청난 복을 받으실 거예요.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70살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5년이 지났고 그 후로 쭉 혼자 살고 있어요. 아들 명준이가 같이 살자고 여러 번 권했지만 전 거절했죠. 젊은 부부가 시어머니랑 사는 게 편할 리 없잖아요. 그래서 혼자 사는 쪽을 택했습니다. 명준이는 올해 43이에요. 회사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고 착하고 효자예요. 며느리 수진이는 40살이고요. 결혼한 지 10년 됐는데 처음엔 참 괜찮은 며느리라고 생각했어요. 손녀 지민이는 4살인데 정말 예쁘고 똘똘하답니다. 명준이네 집은 차로 30분 정도 거리에 있어요.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거리죠. 그래서 일주일에 2~3번은 서로 오가며 지냈습니다. 저는 평생 김치를 잘 담그기로 유명했어요. 친정 엄마한테 배운 손맛이 있다고 할까요? 젊었을 때는 동네 잔치 김치도 제가 도맡아 했을 정도였죠. 그러다 보니 시집 식구들도 친정 식구들도 제 김치를 인정했고요. 명준이가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매년 김장철이 되면 아들네 김치를 담가줬어요. 처음엔 5포기 정도로 시작했는데 며느리가 너무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양이 늘어 작년부터는 10포기씩 담가줬습니다. 며느리는 늘 고마워했어요. 엄마, 정말 감사해요. 엄마 김치가 제일 맛있어요. 이런 말을 들으면 힘들어도 보람이 있었죠. 며느리가 좋아하니까 더 잘해주고 싶었고요. 그런데 올해는 좀 달랐습니다. 10월 말쯤 됐을 거예요. 수진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김장 부탁드리려고 전화드렸어요. 그래, 알았어. 올해도 10포기 담가줄까? 그랬더니 수진이가 잠깐 말을 멈췄어요. 뭔가 말하기 곤란한 듯한 침묵이었죠. 엄마, 올해는 20포기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20포기요? 작년까지 10포기였는데 갑자기 2배로 늘어났어요. 70살 노인한테 20포기는 정말 부담스러운 양이에요. 20포기? 수진아, 작년엔 10포기였잖니. 네. 그게 며느리 목소리가 어색했어요. 뭔가 말을 얼버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올해는 좀 많이 필요해서요. 왜? 무슨 일이 있어? 제가 물었지만 며느리는 명확하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아, 그냥 좀 필요해서요. 어머니 부탁드려요. 이상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이 필요한지 제대로 설명도 안 하고요. 뭔가 숨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20포기는 엄마가 혼자 하기엔 너무 많아. 작년에도 10포기 담그고 허리가 아파서 한 달 고생했잖아. 사실이었어요. 작년 김장 후에 허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도 다녔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나이가 있으니 무리하지 말라고 당부까지 했죠. 어머니, 며느리 목소리가 간절해졌어요. 제가 꼭 도와드릴게요. 뭐? 네, 어머니 혼자 안 하시게 제가 갈게요. 같이 하면 되잖아요.
며느리가 김장을 도와준다고요? 결혼하고 10년 동안 한 번도 김장에 참여한 적이 없던 며느리가요? 진짜? 내가 도와준다고? 네. 배추 절이는 것부터 양념 만드는 것까지 다 같이 해요. 어머니 혼자 하시면 안 되죠. 며느리 목소리에 진심이 담긴 것 같았어요. 그동안 김장을 안 도와준 건 바빠서였나 싶기도 했고요. 걱정 마세요. 어머니 제가 있잖아요. 꼭 도와드릴게요. 수진이가 계속 다짐했습니다. 토요일에 아침 일찍 올 테니 같이 하자고 했죠. 어머니 혼자 무리하시면 안 돼요. 제가 열심히 도와드릴게요. 약속할게요.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말하니 거절하기가 어려웠어요. 게다가 같이 한다면 20포기도 할 만할 것 같았죠. 그래, 알았어. 그럼 같이 하자. 감사합니다, 어머니. 정말 열심히 할게요. 실망시켜드리지 않을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20포기는 정말 많은 양이에요. 배추만 해도 엄청나게 크고 무겁고 양념 만드는 것도 일이고 버무리는 것도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요. 하지만 며느리가 도와준다니 그래도 할 만하겠다 싶었죠. 같이 하면 괜찮겠지. 스스로를 다독이며 김장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시장에 가야 했어요. 20포기면 재료가 정말 많이 필요하거든요. 동네 시장에 가서 배추 장수 아저씨를 찾았어요. 저는 매년 여기서 배추를 사왔거든요. 아저씨, 배추 20포기 주세요. 20포기요? 올해 많이 담그시네요. 네, 며느리네 줄 거예요. 아저씨가 좋은 배추로 골라주셨어요. 크기도 적당하고 속도 꽉 찬 배추들이었죠. 배추만 해도 상당한 무게였습니다. 그 다음엔 무를 샀어요. 김치에 들어갈 무는 단단하고 싱싱한 걸로 골라야 하거든요. 무도 한 20개는 샀을 거예요. 파, 쪽파, 갓, 미나리도 샀습니다. 생강, 마늘도 많이 샀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고춧가루를 샀어요. 국산 태양초 고춧가루로 3kg이나 샀습니다. 싼 고춧가루 쓰면 김치 맛이 안 나거든요. 젓갈도 여러 종류를 샀어요. 멸치액젓, 새우젓, 굴. 김치 맛의 비결은 좋은 젓갈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장을 다 보고 나니 트럭 한가득이었어요. 아줌마 어떻게 가실 거예요? 택시 불러드릴까요? 시장 아저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택시 좀 불러주세요. 택시가 와서 짐을 실었어요. 택시 트럭이 아니었으면 실을 수도 없었을 정도로 많은 양이었죠. 집에 도착해서 짐을 내렸어요. 혼자 나르기엔 너무 무거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며 짐을 다 들여놨죠. 다 끝나고 나니 숨이 턱턱 막혔어요. 온몸이 땀으로 젖었고 허리는 벌써 뻐근했습니다. 계산서를 보니 60만 원이 나왔어요. 60만 원이면 결코 작은 돈이 아니죠. 하지만 아들내 먹을 김치니까 아깝지 않았어요. 좋은 재료로 맛있게 담가주고 싶었거든요. 며느리가 도와준다고 했으니 수월하게 끝나겠지. 이렇게 생각하며 김장날을 기다렸습니다. 며느리와 토요일 오전 8시에 만나기로 약속했어요. 수진이가 주말에 시간을 낼 수 있다고 했거든요. 어머니, 토요일 아침 8시에 갈게요. 일찍 시작해야 저녁까지 끝낼 수 있잖아요. 그래, 알았어. 엄마가 미리 배추는 좀 손질해 놓을게. 아니에요. 그것도 제가 같이 할게요. 어머니 혼자 무리하시면 안 돼요.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말하니 정말 도와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럼 토요일에 보자. 네, 꼭 갈게요. 걱정 마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왠지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혼자였으면 정말 막막했을 텐데 며느리가 도와준다니 다행이었죠. 김장 전날인 금요일 밤, 저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내일은 정말 힘든 하루가 될 거예요. 아무리 며느리가 도와준다 해도 20포기는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체력을 비축해야 했죠.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 잘할 수 있을까? 며느리가 정말 올까? 20포기를 제대로 담글 수 있을까? 이런저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사실 조금 불안했거든요. 며느리가 김장을 도와본 적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며느리를 믿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약속까지 했는데 안 올 리가 없잖아요. 같이 하면 괜찮을 거야. 며느리가 있으니까. 이렇게 되뇌며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다음 날 제가 어떤 배신을 당하게 될지를요. 토요일 새벽 눈을 떠보니 5시였습니다. 알람도 맞춰놓지 않았는데 저절로 눈이 떠졌어요. 나이가 드니 일찍 일어나는 게 습관이 됐죠. 창밖은 아직 어두웠고 10월 말 새벽 공기는 차갑고 쌀쌀했습니다. 며느리가 8시에 온다고 했으니 3시간 있네. 일어나서 씻고 간단히 아침을 먹었어요. 김장하는 날은 하루 종일 서서 일해야 하니까 든든하게 먹어야 하거든요. 밥 한 공기에 된장찌개, 김치 몇 조각으로 아침을 해결했습니다. 밖으로 나가 마당을 정리했어요. 김장할 공간을 만들고 큰 대야도 꺼내놓고 김치 담을 통들도 깨끗이 씻어 놓았죠. 배추도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시장에서 사온 배추들이 마당 한쪽에 쌓여 있었어요. 20포기가 한꺼번에 있으니 정말 엄청난 양이더라고요. 며느리랑 같이 하면 괜찮겠지. 준비를 마치고 기다렸습니다. 텔레비전을 틀었지만 내용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자꾸만 현관 쪽을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드디어 8시가 됐습니다. 현관문을 주시했지만 초인종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토요일 아침이라 길이 막힐 수도 있겠다 싶었죠. 30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며느리는 오지 않았어요. 조금 이상하다 싶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어디야? 출발했어? 아, 어머니. 미안해요. 조금만 늦을게요. 며느리 목소리가 급했어요. 뭔가 바쁜 것 같았습니다. 금방 갈게요. 죄송해요. 전화가 끊겼어요. 그래, 조금 늦는구나. 괜찮아. 며느리도 준비할 게 있을 거예요. 조금 늦는 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9시가 됐어요. 1시간이나 지났는데 며느리는 여전히 오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다시 전화를 걸었죠. 그런데 이번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신호음만 계속 울렸습니다.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여전히 안 받았어요. 3번째, 4번째 전화를 걸었지만 수진이는 받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점점 불안해졌어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요? 사고라도 난 건 아닐까 걱정도 됐죠.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10시가 넘었고 11시가 가까워졌어요. 약속 시간에서 3시간이나 지났는데도 연락이 없다는 게 말이 되나요? 저는 계속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수진이는 끝내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정오가 가까워졌을 때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급한 일이 생겨서 혼자 하실 수 있으시죠? 제가 다음에 꼭 보상해 드릴게요. 급한 일이라고요? 혼자 하라고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20포기를 잃은 살 노인 혼자 담그라는 말인가요? 급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엔 수진이가 받았어요. 어머니, 수진아, 지금 무슨 소리야? 급한 일이 뭐야? 그게 정말 급한 일이 생겨서요.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다니 무슨 일인데? 제대로 설명 좀 해봐. 그냥 급한 일이에요. 며느리는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어요. 뭔가 말을 피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수진아, 20포기는 엄마 혼자 못해.
내가 도와준다고 해서 승낙한 거잖아. 진짜 죄송해요. 어머니 잘하시잖아요. 혼자서도 하실 수 있으세요. 잘한다고 혼자 하라는 건가요? 수진아, 내가 20포기 해달라고 했잖아. 나 혼자 하기 힘들다고 했더니 내가 도와준다고 그랬고. 알아요, 어머니. 정말 미안해요. 제가 나중에 뭐든지 해드릴게요. 저 지금 바빠요.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전화가 뚝 끊겼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도와주겠다던 며느리가 안 온다고요. 급한 일이 생겼다면서 제대로 설명도 안 해주고 전화도 계속 안 받다가 문자로 통보만 하고요. 눈앞이 캄캐웠습니다. 마당에 쌓인 배추 20포기가 보였어요. 60만 원이나 들여서 산 재료들이었습니다. 이걸 어떡하지? 김장을 안 할 수는 없었어요. 배추는 이미 사놨고 재료도 다 준비했는데 버릴 순 없잖아요. 게다가 며느리가 20포기 달라고 해서 산 건데요. 하지만 70살 노인이 20포기를 혼자 담글 수 있을까요?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해야만 했어요. 앞치마를 질끈 동여맸습니다. 혼자라도 해야지. 어쩔 수 없어. 배추 씻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찬물에 배추를 씻으니 손이 얼얼했습니다. 배추 한 포기 한 포기가 정말 무겁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가볍게 들었는데 지금은 배추 하나 들기도 힘들었어요. 한참 후 배추 절이기를 시작했습니다. 큰 대야에 굵은 소금을 풀고 배추를 담갔어요. 배추 사이사이에 소금을 뿌리고 물을 부어서 절였죠. 허리를 계속 숙이고 있으니 허리가 아팠습니다. 무릎도 시큰거렸고요. 조금만 참자. 며느리가 필요하다던 김치니까. 스스로를 다독이며 계속 일했어요. 점심시간이 지났지만 먹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배추 절이는 데만 한참 걸렸거든요. 간단히 물 한 모금 마시고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배추가 절여지기를 기다리며 양념을 만들었습니다. 무채를 썰고 파를 썰고 마늘과 생강을 갈았죠. 고춧가루에 젓갈을 섞어서 양념을 만들었어요. 혼자 하니까 시간이 배로 걸렸습니다. 저녁 때가 됐어요. 배추가 다 절여졌는지 확인했습니다. 적당히 절여졌더라고요. 배추를 꺼내서 물로 헹궜어요. 물기를 빼고 이제 양념을 버무려야 했습니다. 20포기의 배추에 양념을 바르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에요. 배추잎 하나하나에 정성껏 양념을 발라야 하거든요. 천천히 정성껏 양념을 발랐습니다.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고 손은 양념 때문에 따가웠어요. 무릎은 제대로 펴지지도 않았죠. 온몸이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계속 되뇌며 일했어요. 하늘이 어두워지고 저녁 8시가 넘었을 때 겨우 김장이 끝났습니다. 20포기의 김치가 통에 담겼어요. 김치 담은 통들이 마당 한쪽에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이 땀으로 젖었고 허리는 펴지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부터 저녁 8시까지 거의 15시간 동안 쉬지 않고 일한 거예요. 70살 노인이 혼자서요. 눈물이 났습니다. 화가 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서럽기도 했어요. 며느리가 도와준다고 해서 20포기를 승낙했는데 혼자서 다 했잖아요. 급한 일이 뭔지도 제대로 말해주지 않고요. 핸드폰을 봤어요. 며느리한테서 연락은 없었습니다. 문자를 보냈어요. 김장 다 끝났어. 수고했다는 연락도 없네.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한참 후 며느리한테서 답장이 왔습니다. 어머니 고생하셨어요. 주말에 가서 가져갈게요.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뿐이었어요. 하트 이모티콘까지 붙여서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게 뭘까요?
제가 뭐하러 이렇게 고생한 걸까요? 김장을 끝내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었고 허리는 펴지지 않았어요.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거든요. 내일 아침엔 일어날 수 있을까? 걱정이 됐어요. 이렇게 무리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눈을 뜨니 온몸이 굳어 있었습니다. 허리가 너무 아파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몸을 움직이는데 허리에서 찌릿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아이고, 신음이 절로 나왔어요. 한참을 침대에 누워 있다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부어 있었어요. 손도 퉁퉁 부었고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이미 김장은 끝냈고 이제 며느리가 가져가기만 하면 되는 거였죠. 마당으로 나가 김치통들을 확인했습니다. 20개의 김치통이 줄지어 놓여 있었어요. 그걸 보니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혼자서 이 많은 양을 담갔다니요. 그래도 해냈구나. 며느리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김장 다 끝났어. 수고했다는 연락도 없네. 한참 후 며느리한테서 답장이 왔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주말에 가서 가져갈게요.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뿐이었어요. 하트 이모티콘까지 붙여서요. 김장날 안 온 것에 대한 사과는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허리 통증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심해진 것 같았죠. 걸을 때마다 허리가 뻐근했고 앉았다 일어날 때는 통증이 심했습니다. 결국 병원에 갔어요. 허리를 많이 쓰셨나 봐요. 근육이 많이 뭉쳐 있네요.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물리치료 좀 받으세요. 나이가 있으시니까 조심하셔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무거운 것 들거나 오래 서 있는 일은 피하세요. 허리 다치면 회복이 느려요. 의사 선생님 당부를 들으니 김장 생각이 났어요. 혼자 담그느라 허리를 다친 거잖아요. 며느리가 도와줬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조금은 나아진 것 같았지만 여전히 불편했습니다. 며느리한테서는 연락이 없었어요. 그래도 주말에 가져간다고 했으니 곧 오겠지. 기다렸습니다. 며느리가 김치를 가져가면 그때 맛있게 먹겠다라는 말이라도 듣겠죠. 고맙다는 말도 들을 수 있을 거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어요. 왜 그렇게 많이 필요했을까? 며느리가 처음 전화했을 때 20포기가 필요한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었죠. 그냥 얼버무렸어요. 그게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뭐에 쓰려고 그렇게 많이 달라고 한 걸까? 궁금했지만 물어보지 않았어요. 며느리한테 캐묻는 시어머니가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나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토요일에 김치 가지러 갈게요. 그래, 알았어. 남편이랑 같이 갈게요. 김치량이 많아서요. 알았어. 기다릴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짧은 통화였어요. 며느리는 김장날 일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요.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고 그날 왜 못 왔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냥 김치 가지러 간다는 말만 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허탈했습니다. 그래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쯤은 해야 하는 거 아닌가. 도와주겠다고 해놓고 안 왔잖아요. 급한 일이 생겼다고 했지만 그게 뭔지도 설명 안 하고요. 70살 노인이 혼자 20포기를 담갔는데 그런 거에 대한 미안함은 없는 걸까요?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며느리한테 섭섭하다고 말하면 괜히 분위기만 나빠질 것 같았거든요. 며느리 기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았고요. 그냥 참자. 어차피 담가준 김치니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김치통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잘 익고 있었어요. 맛도 봤는데 정말 맛있게 담가졌더라고요. 그래도 잘 담갔네. 혼자서 고생한 보람이 있었어요. 며느리가 이 김치를 먹으면 분명 맛있다고 할 거예요. 그럼 제 마음도 조금은 풀리겠죠. 토요일에 보자. 며느리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뭔가 찜찜한 느낌이 계속 남아 있었어요. 왜 그렇게 많이 필요했는지 그게 계속 궁금했거든요. 토요일 아침이 됐습니다. 며느리가 오전에 온다고 했는데 몇 시에 온다는 말은 안 했어요. 저는 일찍부터 준비하고 기다렸습니다. 마당에 김치통들을 다시 한번 정리했어요. 며느리가 옮기기 편하게 한쪽에 모아놓았죠. 20개의 김치통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이만하면 되겠지. 점심때쯤 명준이 차가 집 앞에 섰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내렸습니다. 손녀 지민이도 같이 왔더라고요. 엄마, 저희 왔어요. 명준이가 먼저 인사했어요. 그래, 어서 들어와. 아니에요, 엄마. 저희 김치만 싣고 갈게요. 바빠서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집에도 안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바쁘긴 뭐가 바빠. 속으로 생각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명준이와 수진이가 마당으로 갔습니다. 김치통들을 보더니 명준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이걸 혼자 다 하신 거예요? 응, 혼자 했지. 어머, 정말 많네요. 며느리가 김치통을 보며 말했습니다. 명준이가 어머니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엄마, 허리 괜찮으세요? 이렇게 많은데. 괜찮아. 다 담갔으니까. 고생 많으셨어요. 며느리가 짧게 말했습니다. 여보, 빨리 차에 실어요. 명준이가 김치통을 하나 들어 올렸어요. 무거워 보였습니다. 차로 가져가서 트렁크에 실었죠. 할머니, 지민이가 저한테 뛰어왔습니다. 지민아, 할머니 보고 싶었어? 응,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손녀를 안아주니 마음이 조금 풀렸어요. 며느리한텐 화가 났지만 지민이는 정말 사랑스러웠거든요. 명준이가 계속 김치통을 옮겼습니다. 하나, 둘, 셋. 며느리도 가벼운 통들을 들어서 차로 옮기고 있었어요. 보다가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이걸 다 가져가는 거야? 가까이 가서 봤어요. 정말로 전부를 차에 싣고 있었습니다. 마당에 있던 김치통들이 하나씩 차로 옮겨지고 있었어요. 수진아, 며느리가 김치통을 들고 있다가 돌아봤습니다. 다 가져가는 거야? 네, 어머니가 저희 주시려고 담가주신 거 맞죠? 당연하다는 표정이었어요.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긴 한데, 하나도 안 남기고, 네, 필요해서 부탁드렸잖아요. 며느리 말이 맞긴 했어요. 처음부터 20포기 달라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저 혼자 담근 김치잖아요. 허리도 다치고 온몸이 아팠는데요. 그렇게 고생해서 담근 건데 김치 한 통 정도는 남겨둘 법도 한데요. 그래, 알았어.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괜히 제가 이상한 사람 되는 것 같았거든요. 명준이와 수진이가 계속 김치통을 옮겼습니다. 차 트렁크가 가득 찼어요. 뒷좌석에도 김치통을 실었습니다. 조수석 발밑에도 놓았어요. 차 안이 김치통으로 꽉 찼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김치통까지 차에 실렸습니다. 마당이 텅 비었어요. 다 실었어요. 명준이가 땀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그래. 짧게 대답했어요.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럼 저희 갈게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안녕. 지민이가 손을 흔들었어요. 그래, 지민아. 또 보자.
명준이가 운전석에 탔고 며느리와 지민이가 뒷좌석에 탔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김치통을 가득 실은 차가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텅 빈 마당을 바라봤어요. 일주일 전까지 그 자리에 김치통들이 줄지어 있었는데 이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김치통이 있던 자리만 휑하니 남아 있었어요. 어머니 김치는 어디에 있냐고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가슴이 답답했어요. 뭐라고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었죠. 섭섭하기도 하고 허탈하기도 했습니다. 며느리가 도와준다고 해서 승낙했던 김장이에요. 그런데 며느리는 오지 않았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혼자서 죽으림을 다해서 담근 김치인데 심지어 허리도 다쳤는데요. 그렇게 고생해서 담근 김치를 며느리는 한 포기도 안 남기고 다 가져갔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하지 않고요. 김장날 안 온 것에 대한 사과도 없었습니다. 집으로 들어왔어요. 거실에 앉으니 더 허전했습니다. 창밖으로 텅 빈 마당이 보였어요. 김치통이 있던 자리가 너무 휑했습니다. 그래도 아들내 먹을 김치니까 스스로를 달랬어요. 며느리가 필요하다고 했으니 담가준 거잖아요. 하지만 계속 의문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많이 필요했던 걸까요? 내 식구가 먹기엔 너무 많은 양인데요. 며칠이 지났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며느리한테서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보통은 김치 맛있다고 잘 먹고 있다고 전화라도 할 법한데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연락이 없었어요. 문자도 없고 전화도 없었습니다. 이상하네. 궁금했어요. 김치를 어떻게 먹고 있는 걸까요? 맛은 괜찮은 걸까요? 그리고 지민이도 보고 싶었습니다. 며느리한테 전화했어요. 수진아, 지민이 좀 보러 가도 될까? 아, 네. 언제 오실 거예요? 주말에 갈게. 알겠어요, 어머니. 토요일 오후에 명준이네 집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손녀도 보고 며느리가 김치를 잘 먹고 있는지도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마음속에 남아있는 찜찜함을 풀고 싶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명준이네 집으로 갔습니다. 손에는 지민이가 좋아하는 과자를 들고 있었어요. 손녀 얼굴 보는 게 제일 큰 낙이었거든요. 초인종을 누르니 지민이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할머니, 지민아, 할머니 왔어.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을 둘러보니 며느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엄마 어디 갔어? 마트 갔어요. 금방 올 거래요. 그래, 알았어. 며느리가 없으니 오히려 편했어요. 지민이랑 단둘이 있으니 마음도 편하고요. 지민아, 할머니랑 놀까? 응, 좋아요. 거실에 앉아서 지민이랑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유치원 이야기도 듣고 친구들 이야기도 들었어요. 손녀 목소리를 듣고 있으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다 문득 김치 냉장고가 눈에 들어왔어요. 김치 잘 보관하고 있나 한번 볼까? 궁금했어요. 그렇게 많이 가져갔으니 김치 냉장고가 꽉 차 있겠죠. 제가 정성껏 담근 김치를 잘 먹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김치 냉장고로 다가갔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요, 김치통이 2개밖에 없었어요. 2개요? 눈을 의심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분명히 김치통 2개만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가져갔는데 2개만 있다고요? 나머지는 어디 간 걸까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았어요.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전부 가져갔는데 왜 2개만 있는 걸까요? 지민아, 손녀를 불렀어요. 응? 할머니가 담가준 김치 어디 갔어? 지민이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엄마가 외할머니 집에 갖다 줬어요. 뭐? 외할머니 집에? 응. 지민이가 밝게 대답했어요.
전부? 응. 차에 한가득 실어서 외할머니 집 갔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친정에 다 갖다 줬다고요? 제가 허리 아픈 걸 참고 혼자 담근 김치를요? 남아있는 김치는 냉장고에 있는 게 전부야? 네, 그게 전부예요. 엄마가 그래도 많다고 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며느리가 제게 김치를 부탁했잖아요. 필요하다고 했고요. 그래서 70살 노인이 허리 아픈 걸 참고 혼자 담갔는데요. 그걸 친정에 다 갖다 줬다고요? 지민아, 목소리가 떨렸어요. 언제 갖다 줬어? 저번 주말이요. 엄마가 차에 김치통 많이 실고 외할머니 집 갔어요. 지민이가 핸드폰을 가져왔습니다. 할머니, 사진 있어요. 손녀가 핸드폰 화면을 보여줬어요. 사진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친정집 앞에 서 있었어요. 차 트렁크가 열려 있고 김치통들이 보였습니다. 며느리가 김치통을 들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엄마가 외할머니한테 김치 갖다 드렸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사진을 보니 확실했어요. 제가 담근 김치통들이었습니다. 며느리가 그걸 친정에 갖다 준 거예요. 할머니, 지민이가 또 다른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화면을 보니 놀이공원 사진이었어요. 며느리가 친구들과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배경에는 회전목마가 보였어요. 에버랜드였습니다. 이게 뭐야? 그날 우리 엄마 친구 이모들이랑 놀이공원 갔었어요. 그날이라고요? 무슨 날? 할머니가 김치 담그시던 날이요. 엄마가 할머니 안 도와드리고 우리랑 놀이공원 갔어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놀이공원이라고요? 며느리가 저를 도와준다고 해놓고 놀이공원에 갔다고요? 급한 일이 생겼다고 했잖아요. 어쩔 수 없다고 했고요. 늙어서 기운도 없는 나 혼자 김장을 하게 만들고 며느리는 친구들이랑 놀이공원에서 놀고 있었다는 말이잖아요. 눈물이 났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도와준다고 약속해놓고 놀러 가다니요. 급한 일이라고 거짓말하고요. 게다가 고생해서 만든 김치는 모두 친정에 갖다 주었다고 하니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습니다. 할머니, 왜 울어요? 지민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니야, 할머니 안 울어. 눈물을 닦았어요. 손녀 앞에서 우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계속 났어요. 억울하고 화나고 서러웠습니다. 처음부터 친정 부모님 드리려고 부탁한 거였나 봐요. 그래서 김치가 많이 필요했던 거였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아들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남편 일찍 보내고 혼자서 명준이 키웠죠. 대학 보내느라 결혼시키느라 제 인생은 없었습니다. 명준이가 결혼하고 나서도 아들네 살림 챙기는 게 제 일이었어요. 며느리한테도 잘해주려고 노력했죠. 명절 때마다 음식 해주고 반찬 자주 갖다 주고 김장도 매년 담가줬습니다. 며느리가 좋아하니까 기쁜 마음으로 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을 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이렇게 대할 줄은요. 며느리에게 저는 완전 호구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화가 났어요. 정말 화가 많이 났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지민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응, 괜찮아. 지민아, 고마워. 손녀가 제 손을 잡아주니 마음이 조금 진정됐어요. 며느리가 돌아오면 따져봐야겠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물어봐야겠습니다. 나를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건가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돌아온 거예요. 어머니, 오셨어요? 수진이가 마트 봉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응, 왔어. 짧게 대답했어요.
제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는데 며느리는 눈치채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민이 봐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장 보느라 좀 늦었어요. 며느리가 부엌으로 가서 물건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거실에 앉아서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까요? 김치 이야기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고민이 됐어요. 수진아, 네, 어머니. 며느리가 냉장고에 물건을 넣다가 돌아봤습니다. 김장김치, 친정에 다 가져갔다며? 순간 며느리 손이 멈췄어요. 손에 들고 있던 우유팩을 냉장고에 넣는 동작이 멈춰졌습니다. 누가 그래요? 며느리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그리고 김장하는 날 놀이공원 갔었다며? 도와준다고 해놓고? 이번엔 며느리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그게 지민이가 사진을 보여줬어. 신나게 놀고 있는 사진. 아주 행복해 보이더라. 며느리가 말문이 막힌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손에 들고 있던 달걀판을 냉장고에 넣고 천천히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며느리가 부엌에서 나와 거실로 왔습니다. 소파에 앉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일단은 사과하는 것 같았습니다. 친정에 갖다 줄 김치가 필요했던 거니? 수진아,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말했어야지. 너희가 먹을 거라고 해서 담가준 거잖아.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며느리가 고개를 들더니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표정이 달라져 있었어요. 미안해하던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어머니, 응? 제 친정 엄마한테 김치를 갖다 준 것이 무슨 큰 문제라도 돼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한 거예요? 뭐? 친정 엄마가 올해 허리 다치셔서 김장 못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좀 갖다 드렸죠. 며느리 목소리가 점점 당당해졌어요. 어머니가 친정 엄마 좀 챙겨주시면 안 돼요. 그게 그렇게 화가 나실 일이에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수진아, 그게 아니라. 뭐가 아닌데요? 며느리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그럼 나한테 부탁하지 말고 내가 내 친정 김치를 담가줬어야지. 왜 나한테 20폭이나 부탁한 거야?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화가 나서요. 어머니 김치가 맛있으니까 드리는 거잖아요. 며느리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뭐? 친정엄마가 어머니 김치 드시고 너무 맛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갖다 드린 거고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며느리가 지금 뭐라고 한 거죠? 제 김치가 맛있으니까 친정에 갖다 줬다고요? 수진아, 그럼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했어야지. 어차피 저희 집 김치인데 제가 어디 갖다 주든 상관없잖아요. 며느리 목소리에 거침이 없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어요. 이게 며느리가 할 말인가요? 그리고 어머니, 며느리가 계속 말했습니다. 저희도 어머니한테 용돈 드리잖아요. 매달 얼마씩 드리는데 이 정도는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수진아,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사실이잖아요. 저희가 어머니한테 용돈 드리는데 김장 정도는 해주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며느리가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김장날 제가 못 간 건 친구들이 갑자기 만나자고 해서요.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이라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갈수록 점입가경이었습니다. 내가 도와준다고 해서 승낙한 거잖아. 약속했으면 지켜야지. 어머니도 어차피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매년 하시던 건데. 며느리가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올해는 20폭이었어. 70살 노인이 혼자 하기엔 너무 많은 양이었다고. 그래도 잘하셨잖아요.
어머니 김치 담그는 솜씨가 좋으시니까 할 말을 잃었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뻔뻔한 사람인 줄 몰랐어요. 미안해하기는커녕 오히려 당당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내가 지금 어머니, 저도 할 말 있어요. 며느리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저희도 바빠요. 맞벌이 하면서 애 키우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어머니는 혼자 사시잖아요. 시간도 있으시고, 김장 좀 해주시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수진아,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매달 용돈 드리는 거 적은 돈 아니에요. 그 정도면 김치 담가주시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며느리가 계속 말했습니다. 제 친정엄마 좀 챙기는 게 뭐가 문제예요? 어머니만 챙기고 제 친정은 신경도 쓰면 안 돼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벌떡 일어났습니다. 난 간다. 어머니? 며느리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갔어요. 할머니, 지민이가 뒤따라왔습니다. 지민아, 할머니 나중에 보자. 할머니, 가지 마요. 손녀가 제 손을 잡았어요. 지민이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지민아, 괜찮아. 할머니 곧 다시 올게. 손녀를 안아줬어요. 그러고는 집을 나왔습니다. 머리가 띵해서 내가 어떻게 걸어가고 있는 줄도 모르겠더라고요. 복장이 터져서 죽는다는 말이 이럴 때 쓰는 말인가 봅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뻔뻔한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처음엔 미안해하는 척하더니 곧바로 태도가 바뀌어서 오히려 당당하게 말하더라고요. 용돈 받으니까 김치 담가주는 게 당연하다고 하고요. 꼴랑 한 달에 받는 10만 원 용돈이 나를 함부로 대해도 되는 권리를 가졌다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평생 아들 위해 살았는데 며느리한테 이런 말을 들을 줄은 몰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거실에 앉으니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허탈했어요. 며느리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용돈 주니깐 김치 담가주는 게 당연하다. 혼자 사니까 시간 많다. 뭘 그렇게 김치 가지고 유세를 떠냐? 이렇게 무시당해도 되는 건가요? 가슴속에서 뭔가가 쿰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한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번 일은 그대로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한테 전화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명준이는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며느리가 김치를 친정에 다 갖다 준 것도, 김장날 놀이공원 간 것도요. 핸드폰을 들고 아들 번호를 눌렀습니다. 엄마, 명준아, 엄마야. 네, 엄마. 수진이한테 들었어요. 아들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이미 며느리한테 이야기를 들었나 봅니다. 너 알고 있었어? 김치 친정에 다 가져간 거? 엄마, 그거. 명준이가 말을 흐렸어요. 알고 있었구나. 너도 알고 있었어. 엄마, 그 정도는 이해해 주세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해해 달라고요? 뭘 이해하라는 거야? 아내 친정도 같은 식구인데 김치 좀 나눠드린 게 뭐가 문제예요? 명준아, 문제는 그게 아니라. 그럼 뭐가 문제예요? 어차피 저희 먹으라고 담가주신 김치 아니에요. 그것 좀 나눠드린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들도 며느리 편이었습니다. 내가 먹으라고 담가준 거지. 내 처가 줄 거면 미리 말을 해야지. 그리고 김장 20포기를 모두 친정에 가져갔는데 이게 나눠 먹는 거니 처음부터 그럴 속셈이었던 거잖아. 게다가 수진이는 김장하는 날 도와주지도 않고 친구들하고 놀러 갔잖아. 그건 아내가 미안하다고 했잖아요. 미안한 게 아니라 거짓말한 거야. 급한 일이 아니라 놀이공원 갔더라고. 아들이 잠시 침묵했어요.
할 말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전화 너머로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매달 용돈 받아먹고 그 정도도 못해요? 크고 분명한 목소리였어요. 제가 들으라고 일부러 크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김치 몇 개 가지고 뭘 그렇게 난리예요? 며느리가 계속 소리쳤습니다. 시어머니가 뭐 그렇게 대단한 일 한 것도 아니고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용돈 받아먹는다고요? 대단한 일도 아니라고요? 명준아, 지금 내 와이프가 하는 말 들었어? 엄마. 아들 목소리가 난처해졌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를 말리지는 않았어요. 내가 아무 말도 안 하는 거 보니 너도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엄마, 그게 아니라. 됐어. 알았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으려는데 며느리 목소리가 또 들렸어요. 어머니 자꾸 그러시면 앞으로 용돈도 안 드릴 거예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며느리뿐만 아니라 아들도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소파에 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억울하고 화나고 서러웠습니다. 그러다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며느리가 친정엄마 허리 다쳤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김장을 못했다고 했고요. 그게 사실일까요? 뭔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핸드폰을 들고 며느리 친정 번호를 찾았어요. 명준이 결혼할 때 받아뒀던 번호였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친정어머니 목소리였어요. 사돈댁, 저예요. 아이고, 사돈어른. 어떻게 연락하셨어요? 친정어머니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사돈어른, 허리는 좀 괜찮으세요? 많이 불편하시죠? 네. 허리요? 친정어머니가 의아한 듯 물었어요. 저 멀쩡한데요? 어디 아프지도 않고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사돈어른, 저희 어제 유럽 여행에서 막 돌아왔어요. 유럽 여행이라고요? 정말요? 네. 3주 동안 다녀왔어요.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다 돌아봤죠. 친정어머니 목소리가 신이 났어요. 파리에서 에펠탑도 보고 루브르 박물관도 갔어요. 베니스에서는 곤돌라도 타고요. 그러셨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결혼 기념으로 남편이랑 다녀왔는데 정말 꿈만 같았어요. 친정어머니가 계속 여행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어디가 제일 인상 깊었는지 신나게 말했어요.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허리를 다쳤다고요? 거짓말이었어요. 유럽 여행을 다녀올 정도로 건강하셨던 거예요. 그나저나 사돈어른, 친정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 딸이 김장을 해줬더라고요. 네. 제가 여행 가느라 오래 김장을 못했는데 딸이 기특하게 김장을 해왔지 뭐예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김치를 엄청 많이 담가줬어요. 20포기쯤 되는 것 같아요. 딸이 자기가 직접 담갔다고 하더라고요. 제 레시피 받아서요. 며느리가 자기가 담갔다고 거짓말을 한 모양입니다. 효녀가 따로 없어요. 결혼하고도 엄마 생각해주는 딸이 어디 있어요. 친정어머니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말 기특하네요. 겨우 말을 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맞아요. 저희 딸 진짜 착해요. 김치 맛도 끝내주더라고요. 그 김치가 제가 담근 김치라는 걸 친정어머니는 모르고 계셨어요. 그럼 저는 이만. 사돈어른, 다음에 저희 집에 놀러 오세요. 김치도 드시고 가시고요. 네. 그럴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풀렸어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며느리가 친정엄마 허리 아프다고 거짓말한 거예요. 친정어머니는 유럽 여행을 다녀올 만큼 건강했는데요. 게다가 제가 담근 김치를 며느리가 자기가 담갔다고 거짓말했어요.
친정 어머니한테요. 삼중 배신이었습니다. 저를 완전히 이용한 거잖아요. 친정 김치를 담가주려고 저한테 거짓말하고 김장하는 날은 나타나지도 않고 밤이 됐지만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평생 아들 위해 살았는데 이런 대우를 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며느리뿐만 아니라 아들도 저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70 먹은 늙은이일 뿐이었습니다. 내가 뭐하러 이렇게 살아야 하나.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내 인생은 뭐였지? 아들 키우느라, 아들네 챙기느라 제 인생은 없었잖아. 시장에 가서도 나는 벌레 먹은 사과 떨이로 한 봉지에 1,000원짜리를 싸도 아들네는 최고급 사과를 사다 주었습니다. 나는 동네 시장에서 1,000원짜리 팬티를 사서 입었지만 며느리에겐 브랜드 있는 걸로 사다 주었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렀어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낮에도 집안을 멍하니 돌아다녔어요. 밥맛도 없었고 아무것도 하기 싫었습니다.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지나온 삶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남편을 일찍 보낸 후 혼자서 명준이를 키웠어요. 대학 보내느라 제 옷 한 벌 제대로 사입지 못했죠. 결혼시키느라 제 적금 다 깨서 줬고요. 결혼하고 나서도 아들네 살림 챙기는 게 제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우를 받을 줄은 몰랐어요. 이 집은 제 집입니다. 남편이 일해서 마련한 집이고 남편이 떠난 후에는 제 명의로 바꿨죠. 당연히 명준이한테 물려줄 생각이었어요. 가진 것이 이 집이 전부이기 때문에 명준이에게 남겨주려면 어떻게든 이 집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해서 제가 필요한 용돈은 마련해야 했습니다. 공공근로도 가고 간병인 일도 간간히 하고 식당 설거지도 했습니다. 집을 팔아서 작은 곳으로 옮기고 싶었지만 명준이에게 좀 더 많은 것을 남겨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을 겪고 나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내 남은 시간을 또 이렇게 보내야 하나. 70살이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 귀한 시간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졌습니다. 결심이 섰어요. 다음 날 아침 은행에 갔습니다. 주택연금 상담 받고 싶은데요. 창구 직원이 안내해 줬어요. 상담실로 들어가니 친절한 상담사가 맞아줬습니다. 어르신, 주택연금에 관심 있으세요? 네, 자세히 알고 싶어서요. 상담사가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맡기시고 평생 매달 연금을 받으시는 제도입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집 시세가 어느 정도 되시나요? 10억 정도 됩니다. 상담사가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70세시면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00만 원이라고요. 한 달에요. 평생 이 집에서 사시면서 매월 연금을 받으시는 거예요. 집은 그대로 어르신 소유시고요. 제가 죽으면요? 그때는 은행에서 집을 처분해서 정산하게 됩니다. 좀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상담사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주택연금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혜택은 무엇인지,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요. 들으면 들을수록 확신이 들었어요. 300만 원이면 혼자 사는데 넉넉한 돈이에요. 병원비도 내고 여행도 가고 하고 싶은 것 다 할 수 있죠. 신청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서류 몇 가지만 준비하시면 돼요. 상담사가 필요한 서류 목록을 알려줬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등기부등본, 신분증, 인감증명서. 일주일쯤 걸렸어요. 서류를 다 모아서 은행에 제출했습니다. 신청 완료됐습니다. 심사 받으시면 곧 연락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은행을 나오는데 마음이 가벼웠어요. 뭔가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후 은행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르신, 주택연금 승인됐습니다. 정말요? 네, 다음 달부터 매월 300만 원씩 입금됩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어요. 이제 누구 눈치도 안 봐도 됩니다. 제 돈으로 제가 살면 되니까요. 명준이한테 전화했습니다. 엄마, 명준아, 토요일에 집으로 와라. 수진이랑 같이. 무슨 일이세요? 할 말이 있어. 꼭 와야 해. 알겠습니다. 토요일이 됐어요. 아침부터 간단히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 생선구이, 나물 몇 가지요. 점심때쯤 명준이와 수진이가 왔습니다. 지민이도 같이 왔고요. 어머니 왔습니다.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어요. 지난번 일이 있어서인지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들어와. 거실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지민이는 제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그래, 할머니도 지민이 보고 싶었어.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식탁은 조용했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저번 일은 제가 잘못했어요. 형식적인 사과 같았어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짧게 대답했어요. 식사가 끝나고 거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명준이와 수진이가 소파에 앉았어요. 어머니, 무슨 할 말이 있으시다고. 명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너희한테 할 말이 있어. 심호흡을 했어요. 이 집 말이야. 네. 주택연금 신청했어.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명준이와 수진이가 저를 멍하니 쳐다봤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며느리가 먼저 물었습니다. 이 집에서 내가 계속 살면서 매달 300만 원씩 연금 받기로 했어. 300만 원이요? 응. 다음 달부터 나와. 명준이 얼굴이 굳었어요. 엄마, 그럼 이 집은 내가 죽으면 은행 가는 거지. 며느리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그럼 우리는요? 너희는 젊으니까 너희 힘으로 사는 거지. 명준이가 황급히 말했어요. 엄마, 왜 갑자기 그런 결정을 하신 거예요? 갑자기가 아니야. 생각 많이 했어. 제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엄마, 김치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명준이가 물었습니다. 김치가 문제가 아니라는 걸 너도 알잖아. 제가 천천히 말했어요. 너희들이 날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번에 확실히 알았어. 어머니, 그리고 수진아, 내 친정 어머니한테 전화했어. 며느리가 움찔했습니다. 유럽 여행 다녀오셨더라. 허리 다친 게 아니라. 며느리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내가 담가준 김치를 내가 담갔다고 말했다며. 친정 어머니한테. 어머니, 그건 거짓말하고 놀러가고 김치 친정에 다 갖다 주고 게다가 내 앞에서 한 말 기억나?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미 서류 다 냈어. 승인도 받았고. 명준이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엄마,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생각 끝났어.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도 내 남은 인생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 거야. 300만 원이면 충분해.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여행도 가고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 엄마. 그리고 명준아.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이제 그동안 주던 용돈 10만 원 안 줘도 돼. 네. 솔직히 말하면 내가 너희한테 쓴 돈은 매달 10만 원이 훨씬 넘어. 매번 해다 바치는 반찬값만 해도 10만 원은 넘겠다. 명준이가 할 말을 잃은 표정이었어요. 더 이상 알량한 용돈으로 엄마를 비참하게 만들지 마.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수진아. 며느리를 봤습니다. 앞으로 김치는 내가 직접 담가 먹어. 더 이상 나한테 부탁하지 마. 어머니.
내 친정에 갖다 줄 거면 내가 담가서 갖다 줘. 나는 이제 안 해. 며느리가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제발. 너희가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건지 집 때문에 그러는 건지 모르겠구나. 며느리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할머니, 지민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손녀를 안아줬어요. 할머니는 지민이 정말 사랑해. 자주 보러 올게. 할머니가 지민이 맛있는 거 많이 사줄게. 할머니, 지민이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명준이와 수진이는 말이 없었어요.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너희 이제 가봐. 나도 피곤해. 어머니, 그만 가. 명준이가 일어났습니다. 며느리도 따라 일어났어요. 엄마, 정말 다시는 생각 안 하시는 거예요? 응. 결정했어. 아들과 며느리는 말없이 집을 나갔습니다. 지민이가 뒤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혼자 남은 거실에 앉았어요.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그날 저녁 동네 친구 영숙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숙아, 나야. 왜?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그렇지 뭐. 너는? 나도 그래. 근데 말이야.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해외여행 가볼까 하는데 같이 갈 사람 있을까? 뭐? 해외여행? 영숙이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응. 나 일은 평생 한 번도 해외 안 나가봤잖아. 이제 한번 가보고 싶어. 어머,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어서? 그냥, 이제 나도 내 인생 살고 싶어서. 영숙이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좋지. 나도 가고 싶었어. 우리 모임 사람들한테 물어볼까? 그래, 우리 이번에 여행 가자. 며칠 후 영숙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다들 가고 싶대. 우리 5명이서 가자. 정말? 응. 일본 어때? 가깝기도 하고 처음 가기 좋잖아. 좋아. 일본으로 가자. 친구들과 여행 계획을 짰습니다. 다음 달 말에 사흘 동안 오사카 다녀오기로 했어요. 여행사에 가서 패키지 여행을 신청했습니다. 1인당 150만 원이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비싸다고 생각했을 텐데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300만 원이 들어오니까 여행 경비 정도는 문제 없었어요. 여행 가방을 샀습니다. 새 옷도 몇 벌 샀고요. 일은 평생 처음 가는 해외여행이니까 설렜어요. 출발 전날 밤 가방을 꾸리면서 거울을 봤습니다. 70살 제 얼굴이 보였어요. 주름이 많지만 밝아 보였습니다. 드디어 나를 위해 사는구나.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갔습니다. 친구들이 먼저 와 있었어요. 왔어? 응. 다들 들뜬 표정이었어요. 70 넘은 할머니들이 처음 가는 해외여행이니까요. 설레지 않아? 영숙이가 물었어요. 그럼. 엄청 설레.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점점 작아졌어요. 새로운 시작이야.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70살에 시작하는 제 인생이었어요. 아들도 며느리도 아닌 오롯이 저를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제 집에서 제 돈으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겁니다. 300만 원이면 넉넉해요. 병원도 가고 여행도 가고 친구들도 만나고 지민이한테 선물도 사줄 수 있죠.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갔어요. 창밖으로 푸른 하늘이 펼쳐졌습니다. 70살, 이제부터가 진짜 제 인생입니다.